영화 파업전야, 한독금속,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한국 노동운동의 불꽃을 잇다. 영화보다 더 뜨거웠던 현실. 1990년 대한민국에는 상업영화가 아닌 노동자 독립영화가 만들어졌다. 바로 파업전야. 제목 그대로 파업 전날 밤을 의미하며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을 생생하게 담은 영화였다. 하지만 당시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부는 영화 상영을 금지했고 일반 극장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이 영화를 비공식 경로로 관람했고 이는 대한민국 독립영화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닌 현실을 고발하고 기억하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독금속이라는 금속 가공 회사와 노동자들의 실존적 투쟁, 그리고 그들을 법적으로 도왔던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 노동운동의 불꽃이 타오른 곳 한독금속. 인천 부평구 갈산동 수출사공단의 작은 공장. 한독금속은 1987년 6월 10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 수출사공단에 자리잡은 중소금속가공업체였다. 바로 그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행위가 아니었다. 당시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이 한창이었고 군부 독재의 마지막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국민적 저항이 전국을 뒤덮고 있었다. 그 와중에 한독금속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 환경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화된 것이다. 한독금속 노조의 결성은 이후 전국 수천 개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불꽃처럼 번지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고 이 회사는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상징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된다. 87년 위원장 황제철은 초대 인노협의장으로 재직했다며 인천 지역 노동조합 운동의 선봉이 되었다. 이후 전국노동조합연맹 건설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역 압력단체는 한독금속 노조를 강성노조 프레임을 씌웠다. 결국 1990년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경매에 붙여졌다. 이후 한독금속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해중실업이라는 기업에 인수되었다. 하지만 해중실업은 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의사가 없었다. 공장을 인수한 목적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생산 활동이 아닌 단순한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공장을 살려달라, 노동자를 내쫓지 마라. 외침은 성남시 해중실업 본사 앞 점거 농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조위원장과 홍보부장이 업무방해죄로 구속되면서 또 하나의 노동 탄압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재명 당시 인권노동 전문 변호사였다.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는 구속된 노조 간부들의 변호를 맡아 법정 투쟁에 나섰다. 그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닌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대변하는 사회운동가적 변호사였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사회 정의를 위한 현장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오늘날 대통령이 된 그의 행보의 뿌리는 바로 이런 뜨거운 현장 경험 속에서 자라난 셈이다. 파업전야의 제작 배경 현실을 담은 진짜 영화. 이러한 한독금속의 투쟁사는 영화 파업전야의 모티프가 되었다. 한독금속의 결정적 기여. 영화 촬영 장소 중 하나가 한독금속의 실제 공장이었다. 단순한 배경 장소 제공에 그치지 않았다. 전기 복구를 노동자들이 직접 도왔고 엑스트라 배우로도 노동자들이 직접 출연했으며 장비와 식사 제공까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술 활동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최초의 시도였다. 노태우 정부는 이 영화를 즉각 상영금지 조치로 묶었다. 국가보안법의 위반 소지,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대학가, 노동현장,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비공식 상영회를 열며 영화 상영을 강행했다. 교회 지하, 노조회관, 학생회관 등에서 빔 프로젝터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상영, VHS 비디오가 몰래 복사되어 전국을 돌며 릴레이 상영, 경찰의 단속을 피해 밤샘 상영, 암전 상영 등이 이어짐. 그 결과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이 영화를 관람했다. 이는 당시 상영 금지 영화 중에서도 이례적인 기록이었다. 파업전야의 역사적 의의. 이 영화는 한국 영화사에서 단순한 독립영화를 넘어서 현실 참여형 다큐 드라마로 평가받는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연기하고 기록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이후 또 하나의 세상, 오 꿈의 나라 같은 노동영화가 이어지며
노동자 독립영화 흐름의 출발점이 되었다. 과거의 이야기에서 오늘의 교훈까지 한독금속의 파업과 폐업, 성남에서의 점거농성, 이재명 변호사의 참여, 그리고 파업전야라는 영화의 탄생까지 이 모든 것은 한 시절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성장의 기록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의 역할을 다시 되새길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잊히지 않는다. 영화로, 기억으로, 법정의 판결문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이력서 한 줄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이력으로 말이다.